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아가씨입니다. 아니,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주책맞은 소리냐고요? 혼자 살고 있으니 아가씨라고 우기고 싶네요. 젊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솔직히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어서요. 이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보다 박복한 팔자의 여자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벌써 40년도 훨씬 지난 일이네요. 저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꽤 큰 도시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경기도 웬만한 지역은 다 고만고만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는 결혼을 참 일찍 했습니다. 정확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결혼을 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라서 여자가 학교 다녀서 뭐해? 이러셨지만 엄마가 겨우겨우 설득해서 고등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꿈도 못 꿨죠. 오히려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니까 이젠 시집을 일찍 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게 너무나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서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집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공장 격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땐 격리가 하는 일이 직원들 월급 챙기고 사장님 커피도 타주고 직원들이 물건 삥땅 치는 거 안 치나 이렇게 관리 정도 하는 일이라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온 격리라며 이뻐해주던 공장 아저씨들 덕분에 초반엔 나름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가장 젊고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할 모습이었죠. 게다가 성실해서 은근히 마음이 가더군요. 저런 남자랑 살면 돈도 금방 모아서 평생 호강하며 살겠다는 상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중요한 서류를 공장에 두고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늦은 시간에 남동생이랑 공장에 다시 갔다가 사람들끼리 모여 고스톱을 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땐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어서 모여서 고스톱 치는 게 흔했으니까요. 저 역시도 그걸 보고 놀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유달리 충격을 받은 것은 동네 사람들끼리 치는 고스톱치곤 판돈이 장난 아닌 것과 그 사람들 사이에 눈이 뻘건 채 미친 듯이 노름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도박에 푹 빠진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온순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돈을 잃으니까 거의 흉폭해지는 거였습니다. 술도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 무섭더군요. 저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같이 있던 남동생이 아까 그 아저씨 되게 무섭더라. 덩치도 좋은데 성질까지 내니까 엄청 무섭네.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어차피 그땐 내 남자도 아니어서 신경 쓸 일도 없고 저렇게 흉폭한 성격을 봤으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근데 이놈의 운명이란 게 그날 이후로 자꾸 이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영화를 보자는 둥, 자기가 괜찮은 남자라는 둥, 달콤한 말로 저를 꼬시더군요. 예전 같으면 관심이 있었으니까 모른 척 받아줬겠지만 도박판에서 성질내는 모습을 본 이후 처음엔 그 남자의 접근을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남자가 자꾸 잘해주니까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땐 참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다가 하루는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원래 도박 좋아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해서 그래요. 이젠 도박 안 해요. 그날 재미로 한두 번 했다가 그런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쓰이니까 그 말도 진짜로 믿게 되더군요. 그래서 공장 사람들에게 슬쩍 그 남자 평판을 물었더니 다들 좋은 남자다, 성실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한때의 실수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고요. 사실 집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생각이 강해서인지 결혼을 서두른 것도 있었죠. 처음에 남편은 참 성실했어요. 특히 작은 중고 금고를 하나 사오더니 열심히 일해서 내가 금고에 돈을 가득 쌓아줄게.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상상하던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근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신혼 몇 달 만에 남편은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처음에 걱정은 안 했어요. 사실 남편 집안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집안이었고 남편이 도박에 쓰는 돈이라곤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1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만원 되는 것처럼 점점 판돈을 키워갔습니다. 금고에 돈을 채워준다더니 금고 속 돈은 이미 다 뺏어 날려먹고 나중엔 저 몰래 집까지 팔아넘겼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잘 살던 집을 나와 어느 판자촌에 다 쓰러져가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이 남자는 도박을 하느라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방 어느 도시에 자주 가는 도박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웬 술집 여자를 옆에 끼고 담배 연기 가득한 곳에서 고스톱을 열심히 치고 있는 겁니다. 아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무언가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면 정말 앞뒤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돈 있냐? 그래 이 판만 이기면 내가 지금까지 잃은 돈 다 딸 수 있어 이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 눈이 완전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처럼 보이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질을 버럭 냈죠. 남편은 제가 성질을 내니까 이게 어디서 까부냐며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잡아끄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손으로 밀고 하다가 발로 확 찬다는 게 남편의 중요 부위를 발로 차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온갖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치더군요. 발끝에 뭔가 묵직한 게 턱 하고 닿으면서 제대로 발로 후려찬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경황이 없으니 얼른 도망쳐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둥 난리가 났더군요. 솔직히 저는 죽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곤 또 소식이 뜸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도박에 빠진 거더군요. 시아버지 찾아와서 아들 좀 찾아보라고 닥달하질 않나. 솔직히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녀와 손가락질 받을 때라 눈치도 보이고 망설이다가 다시 수소문 끝에 남편 도박장을 찾아갔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반고자 됐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도 집까지 쫓아와서 난리 안 친 게 다행이야. 그놈이 도박에 미쳐서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약하고 도박 중독은 치료가 안 되나 봐요. 어쨌든 이혼을 하든 말든 결판을 내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또 어렵사리 수소문을 해서 남편을 찾아갔죠. 거긴 또 어느 시골에 비닐하우스 창고 같은 곳이더군요. 남편은 그때보다 더 꾀자자한 몰골로 열심히 도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로 꽁짓돈 빌려주는 다방레지 같은 애가 남편의 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여자 끼고 있더니 아예 조강지쳐버리고 게다가 제대로 남자 구실도 못하는 것이 다른 여자를 끼고 살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방레지는 남편의 뭘 믿고 같이 산 건지 정말 궁금해요. 어쨌든 남편한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따졌더니 남편은 제가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넌 끝나고 나 좀 만나. 거기 딱 기다려. 내가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꼭 기다려. 이러는 겁니다. 어차피 만난 김에 제대로 끝내자는 생각으로 일단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더군요. 그래서 도박장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땐 지방 변두리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몇십 분에 한 대 올까 말까 한 시절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버스가 언제 오나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저기서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차 안에서 어떤 남자가 남편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남편 친구인데 남편이 저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박장으로 다시 가긴 싫고요. 저는 오늘 집으로 갈 거라고 전해주세요. 이러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아 그래요? 그럼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시겠네요. 그럼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여기엔 버스가 안 올 때도 많아요. 이러는 겁니다. 처음엔 좀 망설였지만 남편 이름도 아는 걸 보니 수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 괜히 무섭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의 차에 탔습니다. 한참을 달리더군요. 기분이 묘했지만 초행길이니까 아무 말 없이 타고 가는데 길 한가운데 아까 도박장에서 봤던 다방 레지가 서 있는 겁니다. 남편 친구가 차를 세우더니 그 다방 레지에게 이 여자 맞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다방 여자는 고개를 까딱 하더니 다짜고짜 차문을 열고 저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고 하니까 다방 여자가 제 뺨을 후려치면서 야, 네 남편이 너 도박빚으로 팔았어. 그러니까 넌 이제 내 거야. 이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남편 친구란 놈은 차 타고 가버리고 어디서 덩치 좋은 놈이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남자에게 끌려갔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밀쳐내고 미친 여자처럼 도망쳐서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다방 여자랑 덩치 큰 남자가 쫓아오긴 했지만 그냥 포기했는지 나중엔 오질 않더군요. 해가 떨어지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인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남편이 혹시나 해코지 할까봐 1년간 숨어 지냈죠. 그 후 1년 후에 조심스럽게 가족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연락을 줬는데 남편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처가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무슨 광산에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었다면서 저번에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를 빌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버선발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에 남편은 저희 친정집으로 왔고 아주 기름기 좔좔 흐르는 얼굴로 저를 보며 한방 미소를 짓더군요. 그래서 고무신으로 귀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마누라 도박빚으로 팔아먹으려고 했던 인간이 이제야 나타나서 무슨 용서를 구해? 빨리 경찰서로 가자! 저는 아주 발악을 했죠. 남편은 맞은 게 억울한지 자리에서 방방 뛰는데 주변에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경찰을 불러서 인신매매범 잡아가라고 소리소리를 쳤고 진짜로 경찰이 오기도 왔는데 요즘처럼 과학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이니까 대충 조사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남편은 더욱 기세등등해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돈 몇 푼 던져주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버리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오히려 감싸줘야 할 아버지는 하늘 같은 남편을 고무신호 때리는 여자는 처음 봤다. 아이 저렇게 성격이 드세니까 남편한테 구박받고 도박빚을 팔려나가지.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저한테 잘했다면서 이혼하라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또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알아보니 시내에 있는 여관에서 고급차 몰고 다니면서 무슨 사업 투자자 모집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제대로 당했던 터라 어차피 남편 검은 속내를 알고 있었죠. 저렇게 모은 돈으로 또 도박에 여자 꽁무니로 쫓아다닐 게 뻔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여관에서 웬 여자랑 희희낙낙거리며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투가 나지도 않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빨리 이혼하고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관방에 금고를 갖다 놨다는 소문도 들리는 거예요. 아마 신혼 초에 저에게 보여준 금고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걸로 내연녀에게 저처럼 바람을 넣은 거겠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연녀에게 기선제압용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내가 아내인데 우리 남편이랑 이 동네에 왜 왔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악에 바치니까 저도 뻔뻔해지더군요. 근데 내연녀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 그 시골 경리 출신 본처 되시는구나.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꾹 참고 물어봤죠. 이혼할 거니까 그쪽이 본처 하세요. 근데 이 동네 왜 왔냐고요? 그랬더니 내연녀 말에 따르면 남편이 개과천선해서 사업도 잘하고 있고 자기 고향에서 사업 좀 해보려고 다시 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도 믿음이 안 가더군요. 그래서 남편 오면 제가 이혼 소송 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내연녀는 아주 뻔뻔하게 그러지 않아도 이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무신으로 남편 싸다고 때리는 여자랑 누가 살겠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정도로 모욕적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죠. 혹시 금고 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내연녀가 왜요? 있어요. 왜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아요? 모르죠? 나 그거 아는데. 나 같으면 이런 놈하고는 안 살지. 차라리 금고 비밀번호 알아서 돈 갖고 튀겠다. 내가 버린 남자랑 열심히 잘 살아봐요. 그리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정말로 남편이 처가로 찾아와서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시엔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무서울 때였지만 저는 두말 없이 이혼했고 이혼 합의금으로 돈도 어느 정도 받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면서도 너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젠 뭐라고 안 하겠다 하시면서 제 결정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애도 없고 남편도 이젠 저를 해코지할 것 같지도 않으니 저도 슬슬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은 집에 쓰는 대못을 갖고 가서 밤에 남편 차 문짝을 싹 긁어놓은 겁니다. 치졸한 복수였지만 저에겐 정말 통쾌한 복수였죠. 그리고 저는 몇 달 후 서울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연녀가 절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혹시 금고 비밀번호 안다고 했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내연녀 생각을 눈치를 챘어요. 남편 돈을 갖고 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지 아니면 예정이 있는데 알려주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도박빛에 날 팔아넘긴 놈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냥 비밀번호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내연녀가 서울로 이사 간다는 소문 들었어요. 차비에 좀 보태세요 하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자존심 같아서는 안 받을까 했지만 한 푼이 아쉬운 때라 아무 말 없이 받아 넣었죠. 그렇게 서울로 와서 기술 배우고 작은 양장점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됐습니다.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남자는 못 만나겠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호되게 당한 것도 있고 이미 한 번 갔다 온 경력이 있다 보니 주홍글씨처럼 남아있어서 혼인에 흠이 됐을 때였으니까요. 근데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생겼고 제가 이미 한 번 혼인을 했다고 말하니 저를 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젠 저를 따스하게 안아준 사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 한참 만날 때쯤 양장점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슬쩍 예전 남편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그 자식 투자자 모집한다고 돈 끌어모으더니만 내연녀가 그 돈 갖고 튀었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돈 돌려달라고 그놈하고 그 몸싸움 하다가 네 남편이 뒤로 넘어졌는데 뇌진탕으로 죽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생을 마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내연녀가 돈을 갖고 튀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니 정말 마지막까지 소란을 떨며 떠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내연녀가 아주 예전부터 작정을 했나봐. 금고 비밀번호까지 캐서 싹 털어갔더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연녀도 설마 남편이 죽을 거란 생각은 못했겠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날 하루 많은 걸 생각했었습니다. 인생이란 길고도 짧지만 적어도 남에게 슬픔을 안겨줘선 안 된다는 생각 말이죠. 저는 지금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때 양장점에서 만난 남자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